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인데요. 오늘 헬로이시 토크에서 지역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상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재활체육센터, 보훈휴양원, 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또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에 저희 보훈공단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요. 전국 주요 광역시도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서 적극적인 보살핌의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또 원주에 보훈요양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계기로 좀 보훈공단을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원주 보훈요양원이 강원권 유일의 보훈복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요양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 보훈공단에는 전부 7개의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7번째 요양원이 드디어 강원도 원주에 설립되어서 작년 12월 16일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저희 보훈공단 본부가 원주로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강원도에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훈요양원이 생김으로써 이제 드디어 강원도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뒷받침하고 보살필 수 있는 기관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원주에 생긴 보훈요양원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생긴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요양원 중에서도 특히 인권, 휴머니티 관점을 모든 설계와 운영 과정에 도입한 최초의 시설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게 하면은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여기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서 네. 마음껏 다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시게끔 시설 자체를 구조화했고요. 인력도 충분히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신개념의 인권 중심의 요양의 첫 발자국, 공공의 첫 발자국이 원주에서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에 보훈요양원이 생기면서 도내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보훈가족분들이 많이 반기고 계시는데요. 네. 이 보훈요양원 그리고 보훈요양병원도 있잖아요. 이 둘의 네. 차이는 뭔지 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요양원은 이제 노후를 보살피는 기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을 하게 되면 질환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겸해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네. 입소하시는 곳이에요. 저희 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에는 보훈병원, 종합병원으로서의 큰 보훈병원들도 있고 네. 또 단기적으로 병원 치료와 요양을 겸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이제 노후의 생을 안정되게 보내시기 위한 보훈요양원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원주에 생긴 것은 보훈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병원 개념을 접목한 요양병원이라든가 네. 그 외에 의료 인프라들을 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단은 또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분들 외에도 지역 네. 주민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활동하고 계실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돌봄 관련 공공기관인데요. 저희 네. 보훈공단이 국가유공자들만 이용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반 시민들께서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특히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보장구나 휠체어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만나기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한 의료 지원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저희 공단이 직원들이 무려 7,000명이나 되고 전국 각지에서 중요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심리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저희들의 강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만나는 활동들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활동 때문에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이 보훈공단이 이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거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하지만 네. 특히 저희들이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정신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에. 누구도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보훈공단 병원들은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학생들 중에 긴급한 의료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술까지 책임지는 의료 활동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받아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좀 이렇게 모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했지만 노조와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급여의 일정 부분들 같은 경우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은 또 추가의 예산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기관들을 지원할 때도 가능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작년에는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복지관들이 저희가 드린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변에 이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서 물품을 구입해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공단 산하시설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억 가까운 임대료를 감면해서요. 매출에 상당히 공경이 있는 분들은 100%까지 임대료를 다 감면해 드렸습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과는 올해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고비를 넘겨가는데 저희가 큰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인데 보훈공단이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올해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활동들은 그대로 해나갈 건데요. 올해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만났는데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시장이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들도 공동으로 좀 준비를 해보고요. 또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아주 공익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그림책 작가들하고 보훈 그림책을 같이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공단의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지역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발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뭔가 순환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걸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뭐 단순히 지원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죠. 긴급한 위기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순히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 그 지원의 과정 속에 여러 시민사회나 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한 40억 정도 이상을 투입해서 국가유공자들의 가정을 이렇게 집을 집수리하는 이런 주거복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기부를 해서 집을 고쳐드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만든 집수리 사회적 기업들을 참여시킨다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을 우리가 일부러 구매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원 사업 안에서도 부가적으로 어떤 임팩트와 사회적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엄밀하게 기획해서 많은 이해 관계자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이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의 이상적인 모델은 좀 어떤 건가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아까 제가 그림책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보훈공단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보훈이라고 하는 아주 이 소중한 정책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네. 보훈 관련된 정부에서 그동안에 나온 책자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책자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림책을 제작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소중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주에는 그림책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자 목표인데 네. 저희와 손을 잡으면 이분들은 좋은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저희는 좋은 콘텐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상생의 사회협력 모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협력해서 상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강점과 보훈공단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이 합쳐지면 좀 예, 더 예. 나은 그런 활동들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보훈병원들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거기에 또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요양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네. 어르신들은 아주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단 요양원은 정말 박수 받을 일이고요. 예술가분들이나 문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안에 스며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특히 또 원주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고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만큼 네. 사회적 경제 거점 도시로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또 이사님께서도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불리시잖아요. 원주와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 네. 재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의 경험들이 저에게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와 손을 잡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정책을 입안했던 적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험들을 우리 보훈공단 안에서도 잘 녹여들고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자 열심히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 생협이나 뭐 여러 가지 네.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네. 해왔던 이 활동이 지금 보훈공단에서 관리이사로 활동하실 때 이게 네. 뭐 어떤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사회적 경제로서의 의료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했던 큰 변화는 주치의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병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었지만 네.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접 의료인이 찾아가는 주치의 개념, 만성질환의 관리 개념,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도 해서 상당한 성과를 했습니다. 네. 그 주치의 제도가 있기 전에는 어떤 장애인분들은 집에 가면 약봉투가 이만큼씩 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에서 받은 중복되는 약으로요. 근데 주치의가 관리를 해줘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약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보훈공단에 와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이 경험들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네. 국가유공자분들도 많이 고령화되시고 있고요. 가족들이 보살피지 않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아플 때 병원에 오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고요. 네. 지금부터는 찾아가서 정말 필요한 일이 뭔지를 보고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단이 해야 될 역할일 텐데 사회적 경제에서 했던 저의 경험이 아마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주를 애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네. 보훈공단을 포함한 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원주로 네. 이전한 이유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맞습니다. 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좀 공공기관은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 한 400개 정도 되는 중앙부처의 큰 공공기관들이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전 자체로 1차적인 목표 지역에 기여를 했을 텐데요. 더 나아간다라면 각각의 공공기관은 해당 분야의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문화관광공사는 문화관광의 정책을 정말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죠. 네.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혁신도시에 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에 13개의 공공기관들이 와 있는데요. 그 공공기관들을 카테고리화하면 문화관광도 있고요. 네. 건강 헬스케어도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분야가 원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기여하고 단순한 기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지역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붐업되게 하려면 그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각 공공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훈공단으로서 이제 원주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 보훈 도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인데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건의료 복지라든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건강 돌봄 기능이 안정화되고요. 또 국가유공자분들이 와서 노후를 많이 보내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히 보훈공단이 원주에 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걸 계기로 원주가 보훈도시라는 비전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모델을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사회적 경제 그리고 원주, 네. 강원도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앞으로 네. 남은 과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게 필요할까요? 가장 큰 과제는 저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도 만들어졌고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 중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붕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하지만 중앙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크게 붕업되려면 지자체가 장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실과 구슬처럼 엮이게 해야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공공과 민간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많이 만들고요. 아주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가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아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지역이 기반이 네. 되면서 민간이 네. 주도하고 거기에 네. 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간에서 영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표인 경제 조직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한 민간 부문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여러 조직들을 이해관계 때문에 끌고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에 와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보다 지역사회에 깊이 밀착돼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정말 저는 이 우리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아마 빛을 더 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강원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꽤 오래전에 대학을 갔을 때 성이 최씨다 보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일 뒤였습니다. 네. 앞에 목포에서 온 친구, 순천에서 온 친구, 저기 진주,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네. 제가 훨씬 가까이 사는데도요. 그만큼 우리 강원도는 심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볼 땐 먼 오지처럼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강원도인 여러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멀지 않아 다가올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를 선도했던 경험, 즉 이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경제 모델을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요. 남북 교류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도전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닌 지역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 내주신 최혁진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께 감사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